흑산도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마을 주민 3명, 그 중에 2명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외딴 섬에 한마디로 자식 애들을 가르치러 온 여교사, 그 여교사도 처녀고요. 20대입니다. 자, 주말이라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고, 육지에서 온 교사들은 그 아마 관사 숙소에 있는 모양인데 숙소가 외진돼 있대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고 처녀 여교사만 혼자 남았는데, 그 평소에 학부모가 하는 식당에서 팔아주자고 가서 밥을 자주 먹었겠죠. 그런데 밥을 먼저 먹고 있으니까 가게 주인인 그 학부모하고 또 이번에 성폭행에 가담한 2사람이 합석으로 해서 술을 먹이기 시작해서, 술을 잘못 먹는 교사가 인사불성이 되니까 데리다 준다고 관사에 데려가서는 한 명이 성폭행하고 갔고 차례대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라 이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100% 공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말입니다. 4월 22일 날 이렇게 새벽에 벌어졌는데 5월 4일 이제 이 구속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흘하고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계기도 그 여교사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SNS에 올려서 알려졌고요. 여교사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윤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이 자신의 어떤 몸에 있는 DNA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측정하도록 이렇게 현명한 처사를 해서 법적 대처를 해서 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 사건에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신고해서 구속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라는 거고요. 초기에 그 흑산도에는 파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뭐 지금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해당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고 또 당사자가 처녀 여교사라서 그분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그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 남성 혐오를 주장하면서 그 강남역에서 시위를 하시던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질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당사자들, 범죄자들의 신원도 공개하라고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오지에 나가 있는 여교사나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이 공공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데 나가 있는 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건은요, 한국 영화 실종, 뭐 함정, 뭐 이기, 뭐 곡성, 이런 칙칙한 영화들에 나오는 그런 정말 흉악한,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어떤 장면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사건은요, 실종이나 함정, 이기, 곡성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로 충격적이고 엄습한 사건입니다. 학부모가 지 애를 가리키는 여선생을 윤관을 한다. 자, 흑산도 북분교라고 하는데 학교 이름도 다 뭐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다 이야기해야죠. 근데 의아스러운 거는 2013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학교 그 관사에 벽에 새 창살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벽 창문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니까 새 창살이 전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누군가가 그런 시도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 달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아는 시골 마을에서요. 자, 여교사가 있는데도 관사를 외딴 데다가 설치해 놓은 부분이나 그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저는 기획되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윤관을 하고 나면 당사자인 여교사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죠. 왜? 창피했어요. 그냥 혼자 떠나버리는 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아직 한 명은 발뺌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로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중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시스템에서 교육은 보건과 더불어서 아무리 어려운 낙도나 오지까지라도 국가가 제공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거기에 나가 있는 연약한 여성 요원을 그렇게 성폭행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자,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진짜 악마의 소굴처럼 되어가는 겁니까?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샅샅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관광객이 떨어져서 뭐 텔레비에 뭐 그런 거 보도하지 말라는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도 저도 주민들도 관광객이 지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앞으로 당하게 될 흑산도라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실추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랍니까? 주민들이 나서서요, 정말 이번 일에 관련된 사람을 철저히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흑산도에서 누가 자진해서 여성들이 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뭐 일부 각종 사이트에 지역 감정으로 비하되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범죄는 흉악하게 날 수는 있지만요, 이 문제의 강도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는 경찰청장이 직접 이 일과 관련해서 편견 없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 사전에 기획되어진 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고가 안 돼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제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흑산도만 있겠습니까? 참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점점 악마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스마을 초등학교 관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폐쇄로 CCTV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후 지역의 교원 주거시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러는데요. 전남 지역에만 2416개의 관사에 4414명의 교사가 입주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만 해도 322동의 관사에 550명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 산하가 그렇겠죠. 자, 완도에 660, 해남에 476, 고흥에 394 이렇게 수백 명의 관사 입주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교사가 65%인데요. 섬지역 근무 또는 관사 생활을 하는 여교사가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관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연립주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요즘 거는 이 옛날 관사에는 CCTV나 방범창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흑산도 초등학교 관사에도요, CCTV나 비상벨이 없고 가장 가까운 CCTV도 1km 지나서 있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CCTV,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교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술에다가 이상한 걸 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기간제 여교사가 근무가 만료되니까 이제 육지로 갈 거니까 창피해서 아마 입을 닫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여교사는 이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파출소에 신고하지도 않고, 왜 파출소하고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밀접해서 초기에 뭐가 잘못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섬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안 씻고
나가서 직접 신고를 하고 하는 용기를 갖다가 굉장히 냈고요. 그 여교사의 또 남자친구가 그런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수사의 핵심은요, 이 세 명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또 이전에 여죄가 없었느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요, 은성 PSD가 줄 돈이 없다고 한때 오리발을 내밀다가 욕을 먹으니까 아마 메트로가 대신 주려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성 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도의적인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입니까? 순직 아닙니까? 순직하고 위로금의 차이도 모릅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메트로가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 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 PSD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어쩐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은성 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 시장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지만 실제 방법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수역 사고의 유족이요, 이전에 있었던 2013년에 있었죠.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 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절반이 깎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은성 PSD는 어차피 이제 이번 사고로 서울 메트로하고 계약도 끝날 거니까 그리킬 게 없다. 배째는. 자, 기가 찬 상황입니다. 배째라는 사람은 배를 째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배를 찔지 그 방법이 참 아리송합니다. 위로금은요,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보상을 해줄 근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동료들이 좀 거다서 준다, 이런 게 위로금 아닙니까? 이번에 자살한 공시 낙방생에 부딪혀서 같이 돌아가신 곡성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좀 조항을 적용하기가 애매할 수 있죠. 이런 분에 한해서 곡성군민이나 예를 들어서 곡성군에서 위로금을 좀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자살한 학생 집안도 없어갖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가족들이 이렇게 사과를 받아들였다는데요. 참 서로가 딱하죠. 그런데 이 메트로는 은성 PSD는 직접 출동을 해서 이 보수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회사의 지침 자체가 2인 1조로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위로금 우는 소리가 나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 일과 관련돼서 죽었다면 그 일은 당연히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순직이고요. 서울시 왜 이러는 겁니까? 메트로, 은성 PSD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근데 판사들은요,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들이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그것도 깎는다고요?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구의역 사고에 서울 메트로 팀장급 이상 180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고가 나면 사표를 예외 없이 수리하겠다고 사표를 받았다는데 쇼도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순진 김씨가요, 이 사고 직전에 다른 역에 또 고장도 통보받고 쫓기듯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씨가 구의역에서만 2건의 정비를 서둘러 마치고 곧장 을지로 사가역으로 또 이동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1시간 안에 출동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지체 보상금을 문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친구가 이거 빨리 수리하고 또 1시간 안에 끝까지 가야 되니 이거 수리하랴. 또 이동 시간이 있어. 을지로 그 구의역에서 을지로역까지 가려면 그것도 한 25분쯤 걸릴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찰은 28일 오후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이렇게 열차에 치여 숨지기 전에 회사 동료로부터 자기가 을지로 사가역 스크린도어 정비까지 맡아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을지로 사가에도 전화가 왔으니까 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3 고치고 구의역에 또 9-4까지 고치고 이래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씨가 이 5-4를 먼저 고치고 5-3을 먼저 고치고 9-4 승강장에 도착한 게 5시 57분이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9-4 스크린도 정비를 마치고 20분 뒤인 오후 6시 20분까지 을지로 사가역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을지로 사가역에 이 고장 신고를 5시 20분에 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시 57분에 스크린도 고치고 23분 만에 57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또 23분 만에 저쪽으로 가서 그럼 이동시간이 최소한 20분은 더 걸릴 거고 결국은 김구는 이 구의역에 9-3입니까? 9-4입니까? 이거를 고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둘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일의 원인일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 사고의 1차 책임이 영무원한테 있다고 보고 그 구의역 영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서울 메트로가요. 또 한편으로 2008년에서 11년간 5개 주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협력업체에 총 242명의 퇴직자를 갖다가 낙하산 고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전체 위탁업체 직원 수 508명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왜 2008년에서 2011년까지만 자료를 이야기하느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부터 이 외주가 시작이 되었고 그 외주하는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다스라는 회사 뭐 있던 사람이었다 어쩐다 하면서 설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규명하면 되고 이번 일은 이번 일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둘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1차적으로는 박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메트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근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거기 보내서 뭘 잘못했는가는 또 그대로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메트로 출신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7.6%가 용역업체의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이야기가 있고요. 재계약을 거치면서 66.8%가 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박 시장이 온 뒤에부터 서울 메트로 용역업체 잠식은 더 확실히 오그라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012년 4월에 재계약을 할 때 이 직원들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도 없이요. 옛날에도 그랬고 박 시장 때는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전번에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으로 120억 대박을 했다 할 때 그 주식 넥슨 주식을 산 돈 4억 2,500만 원이 처음에는 자기 돈이라 했다가 뭐 근거가 뭐 없다 했다가 그 다음에 장모 돈이라 했다가 결국은 넥슨이 빌려준 돈이다. 그럼 이 빌려준 돈은 맞겠느냐? 넥슨이 준 돈으로 넥슨 주식을 산 거냐? 이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 검사장은 나중에는 장모한테 받아서 샀다 했다가 갚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지 돈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이 지금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는 내 돈으로 샀다 했고 서울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는 개인 보유 자금과 장모 빌린 돈이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입 동기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주선했다 이래 돼 있는데 넥슨은 6월 4일 2005년 당시 장기 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이런 시일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준다 이랬는데요. 당시 넥슨 지분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굳이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를 찾을 이유가 없었고 그 돈이 없었겠습니까? 김정주 회장 주변에
이 주식이 곧 상장될 건데 이거 좀 살 사람 나와봐라. 그래서 니는 이거 팔지 말고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할 때 사겠다고 줄 설 사람이 몇천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돈까지 빌려주면서 살아 했다고요? 그 대가는 뭡니까? 그래서 매년 수백억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의 일반인은 넥슨 주식을 살래 해도 못 샀는데 얼마든지 투자자가 있었을 건데,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또 회사 돈으로 사들이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굳이 돈까지 빌려주면서 진금사장 보고 살아 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거고 돈을 빌려준 건지 준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진경준 검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은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득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